안녕하세요. 도움풍수지리 이재원입니다. 오늘은 궁합 보았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상담하신 고객님은 이렇게 이제 30세 아들과 30세 며느리 될 아가씨를 이렇게 사주를 들고 궁합을 보러 오셨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을 우리 아들의 며느리로서 어느 정도 힘이 되고 우리 아들에게 힘이 될지에 대해서 이렇게 상담을 해 오셨습니다. 먼저 이렇게 아들의 사주를 보시면 이렇게 아신 일주, 신금 일주에 이렇게 여기 또 신금의 월령을 받고 있으며 이 월령은 또 연지술에 이렇게 또 기운을 이렇게 생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태어났기 때문에 약간은 그래도 뭐 완전한 신강사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의 신강의 형국을 갖추었으며 이렇게 또 옆으로 정제, 편제 이렇게 재물과 또 남자 사주에서 재물 자리는 또 여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또 재물과 여자 자리 기운이 이렇게 조금 좀 강한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남자 사주에서 이렇게 재물 자리 또는 여자 자리가 이렇게 3개 이상 이렇게 보이면 뭐 바람을 많이 피우니 뭐 또는 또 뭐 주변에 여자로서 뭐 날마다 시끄러움이 끊이지 않는다는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소리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사주 형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그러려면 일단 신약 사주가 돼버린다든가 그러고 나서 내가 즉 여자를 감당할 수 없을 때 그럴 때 뭔가 여자로서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 이런 말이 성립이 되는 것이지 내 사주가 어느 정도 이렇게 신강을 해서 이 기운을 맞설 수가 있으면 내가 충분히 나를 다스려서 여자와 재물을 다스릴 수 있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다만 이런 사주들이 보통 재물이 많이 이렇게 생기면 또 그때 꼭 또 이렇게 이 자리가 여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자들의 유혹이 특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럴 때 이제 남자의 심지가 얼마나 굳느냐에 따라서 난잡한 생활이 될 수도 있고 뭐 부인과의 또 좋은 기운으로 그냥 한쪽만 쳐다볼 수도 있고 이렇게 흘러갈 수도 있는 것이지 무조건 단순히 개수만 많다고 해서 무조건 난잡한 사주니 여자로 인해서 계속 잡음이니 이렇게 하나로 쉽게 판단을 하는 건 잘못된 해석도 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비록 이 사주는 이렇게 간목과 묘 이렇게 재물자리, 여자자리가 3개가 있지만 자신의 심지가 강하여서 충분히 저는 이겨낼 수 있다고도 볼 수는 있습니다. 또 그럴 때 또 이 대운에서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차이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럴 때 내 심지를 좀 더 굳건하게 해주는 이런 또 무토나 또 병화, 정화 뭐 이런 것들도 그닥 나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럴 때 해자 이런 경우들은 좀 갑과 묘에 강력한 힘을 주어서 신금을 조금 이렇게 약하게 할 수는 있지만 그것도 연운에 따라서 조금의 차이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신부가 될 사람의 사주는 이렇게 내 사주에 없는 화기를 좀 어느 정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기로서 또 목을 좀 이렇게 태워서 토에게 힘을 주면 좋은데 조금 아쉬움이라면 이 부인이 될 신부의 사주에서는 토의 기운이 조금만 더 강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가 궁합을 보면서 100%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같으면 한 60점 정도는 되니까 충분히 사는 데는 지장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또 이 사주는
신부가 될 사주는 또 특히 보시면 13살부터 이 병화에 열을 식혀주는 이렇게 또 계유, 임신, 신미, 경금까지 이렇게 뭐 잘 흘러오고 있고, 비록 이렇게 병화 일주가 정, 오, 을, 목을 힘을 먹어서 약간의 신강해지긴 했지만 초겨울 10월생이라서 또 그렇게 이 불이 막 그렇게 날뛰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 해수가 유금의 기운을 받아서 웬만큼 조절을 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극신강은 아니고 조금의 신강이기 때문에 신부가 될 사주도 충분히 남편에게 힘이 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뜨거운 열정이 한 번씩 넘쳐서 차분한 신금을 이렇게 약간 좀 충동적으로 이끌고 갈 수는 있겠으나, 뭐 충분히 이 신금은 또 여기 술이 또 양인까지 되니까 충분히 이겨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거는 이 신부의 사주에서 임신, 이렇게 이제 계유부터 흘러나온 임신, 신미, 이렇게 이제 경금까지 잘 이렇게 조화가 되고 있어서 충분히 둘은 결혼을 해도 되는 사주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약간 이제 5와 4 이제 이렇게 약간 불의 기운이 조금 있지만, 이 정도는 뭐 충분히 부부가 이겨내지 않을까 싶으면서, 뭐 어제 아들과 며느리 될 사람 사주를 들고 온 그 어머니께 뭐 이 정도면 충분히 해도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내려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이 사주가 정말 좋은 직장에 다녔었는데 신부 될 사람이 좀 더 앞으로 더 좋은 미래를 위해서 그 회사를 그만두고 다음 공부를 시킨다고 해요. 그래서 어머니가 걱정이 많으시길래, 그러면 둘이서 알아서 하게 그냥 놔두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나이가 30인데 엄마가 언제까지 관여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 사주는 그냥 충분히 신금은 자기가 알아서 할 만큼의 그 내공은 있기 때문에 내버려 두라고 했었습니다. 다만 이 사주는 자꾸 어머니가 관여를 하게 되면 자꾸 어머니에게 지대게 되고 의지력이 약해진다. 이 특히 아들 사주는 이렇게 재물이 이렇게 강해서 길가에 그냥 말 그대로 혼자 막말로 거지가 되더라도 금방 일어설 수 있는 좋은 사주다, 이래놨더만은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아들 인생을 많이 망쳤어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실수를 하셨나요?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 듣고 나니까 아들이 뭔가 외국계 회사 좋은데 취업이 이렇게 됐었는데 서울이라고 해서 이제 너무 멀고 그래서 못 다니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교수님을 만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면서 굉장히 아쉬워했습니다. 그렇지만 외국 회사에서 스카웃을 할 만큼 또 아들의 실력은 있는 사주니까 이제부터라도 관여를 하지 마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옛날부터 남편께서 제발 아들 좀 내버려 두라고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교수님 만나고 나니까 우리 아들은 내버려 두면 더 잘 된다는 말씀에 안심이 되셨다면서 지금부터라도 아들을 그냥 놔야 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 이제 며느리 될 사람에게 곡간 열쇠는 넘어갑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완전히 아들과 엄마의 관계만 유지하시고 뭔가 아들의 인생에 대해서는 전혀 아들이 묻기 전에는 전혀 조언을 하지 마라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 제가 언제라도 아들은 이렇게 카운셀링을 해줄 것이니까 아들과 며느리가 언제라도 세종으로 오셔서 카운셀링 받고 인생을 조언을 받아라고 이렇게 해드렸더니 이제 안심이라고 하시면서 발길을 돌리셨습니다. 특히 어머님은 어릴 때부터 이
막내 아들이 너무 좋아서 좀 거의 입에다 밥을 거의 먹여주는 수준으로 이렇게 길렀다고 합니다. 특히 이런 사주는 충분히 독립심도 강하고 힘이 이렇게 양인살까지 있어서 있는데, 이런 사주에게 어머님이 너무 이렇게 뭐랄까 계속 이렇게 마마보이처럼 키워버리면 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굉장히 이렇게 없어져 버립니다. 즉 이 사주는 어려서부터 만약에 재물교육, 경제교육을 시켰다면 정말 거부가 될 수 있는 사주거든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어머님이 자꾸 얘한테 돈 필요할 때마다 주고 이렇게 돈 벌 능력을 없애버린다면 자꾸 이렇게 능력은 없어지게 되지요. 그래서 물론 언젠가 뭐 실력이 또 능력이 나오겠지만 너무 그렇게 이런 사주가 부모가 돈 걱정 없이 해버리면은 돈을 스스로 벌 수 있는 능력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특히 이렇게 사주에 편재, 이걸 제가 동그라미 치면 이게 다 편재입니다. 이런 자리들이 편재, 정재, 이 재자가 재물재자입니다. 요게. 그래서 이런 사주들은 어려서부터 경제 교육을 시키면 정말 돈 걱정 없이 이렇게 많은 경제적 풍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사주들은 그 고등학교 때 또는 대학교 때부터는 최소한 자기 용돈 내지 스스로 이렇게 돈을 벌어서 쓰게 만들으라고 많은 조언을 합니다. 근데 이런 사주가 대학교 때 순수하게 돈벌이를 안 하고 스스로 이렇게 뭐랄까 돈 버는 능력을 전혀 모르고 경제하고 담을 쌓고 산다면 참으로 아까운 사주이지요. 그래서 이 사주는 전혀 돈 걱정을 안 해도 되는 사주고, 지금 시작에도 무엇을 해도 성공할 수 있는 사주니까 그냥 어머님께 손을 놓으셔라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특히 이제 며느리는 이렇게 조금 약간의 불의 기운이 좀 이렇게 세지만은 그래도 충분히 이렇게 열을 식혀줄 수 있는 해수를 가지고 있고, 또 이렇게 대운에서도 이렇게 잘 흘러가고 있어서 걱정 말고 결혼을 시키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며느리 사주에서 무슨 뭐 백호살이 있다든가 나쁜 살이라든가 이런 것도 보이지 않고 안전한 사주여서 걱정 말고 하시라고 했습니다. 사실 며느리 될 사주에서 뭐 남편 자리에 백호살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게 앉아 있으면 굉장히 부모 입장에서는 불안하지요. 뭐 또 그렇지만 이 사주는 그런 나쁜 흉살은 없으니까 안심하고 이렇게 결혼을 시키시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또 궁합을 통해서도 또 앞으로 사위 될 사람, 며느리 될 사람 이렇게 성향을 알고 결혼을 시키면 부모로서는 얼마나 안심입니까? 다행히 또 들고 오신 또 며느리 될 사주가 좋아서 상담을 하는 저도 좀 보람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그 궁합을 본 이렇게 상담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또 결국 또 궁합도 우리 인생의 반려자와 정말 결혼하고부터 앞으로 계속 쭉 살아갈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래서 앞으로 내 인생을 함께 할 사람 궁합 정도는 보고 결혼하면 훨씬 더 발전할 수 있는 삶이 되리라 봅니다. 즉 뭐 여자 하나 잘못 들어오면 집안 망하고, 역시 뭐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위 잘못 들어오고 이러면 또 역시 집안 망하는 거 똑같습니다. 즉 둘이 너무 안 맞는데 이렇게 해놔도 결국은 둘도 발전을 못하고 이혼하고 망하면 얼마나 경제적으로도 아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미리 궁합을 보는 센스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여 또 결혼을 앞둔 선남 선녀들이 오늘 영상 보신다면 또 우리 둘의 또 뭐랄까 그 사주는 어떠할까, 우리 둘의 궁합은 어떠할까 한번 보시는 센스도 좋습니다. 즉 무조건 뭐 안 좋을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둘이
평생을 함께 하기로 약속을 했다면 무언가 보완할 점을 찾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금방 이야기대로 폐고살이 있으면 뭐 그걸 어떻게 하면 뭐랄까 약화시킬 수 있을까? 뭐 등등. 뭐 도화살이 있으면 도화살 기운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보완을 하는 게 궁합상담이지. 이미 정이 들 대로 들었는데 그걸 끊어내기 위해서 궁합상담을 하는 것은 조금은 너무 좀 인생이 좀 잔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 앞으로 인생을 평생을 함께할 사람이라면 꼭 궁합을 보시는 센스, 또 궁합을 보시고 또 둘이 살아갈 집만큼 또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또 내가 살아갈 집이 내 경매에 오르락내리락 할 정도로 흉한 집인지, 아니면 둘이 들어가서 정말 맨몸으로 시작해도 활짝 일어날 수 있는 좋은 집인지, 이런 걸 미리 알고 산다면 궁합 맞추고 풍수 좋은 집, 이렇게 풍수에 좋은 집에 산다면 아마 제가 볼 때 이혼율은 지금보다 훨씬 10분의 1로 줄어들이라고 봅니다. 결국은 뭐 그럼 이미 정해진 집을 어찌 하느냐 이런 말씀들 다 하시는데, 정해진 집이라도 뭐랄까 둘이 뭐랄까 안방이 더 좋을 수도 있고 작은 방이 좋을 수도 있고, 조금이라도 좋은 방을, 풍수지리적으로 조금이라도 좋은 방을 골라서 산다면 훨씬 더 뭐랄까 두 사람의 행복에 도움이 되시리라고 봅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